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삶에 이혼은 없을 거라 확신한 만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믿고 의지했었는데요. 이런 저의 믿음과 확신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름 아닌 돌이 갓 지났던 아들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요. 경악스러웠던 저의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던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세하게 밝힐 순 없으나 어쨌든 공무원이었고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 2년이 지나가던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을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문제는 육아휴직이었어요. 저희 회사에도 물론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육아휴직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죠. 그래서 휴직이 곤란한 저를 대신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들을 보살피기로 했고 전 그런 남편 덕에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몸만 회복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는데 우리 가족을 보면 늘 기분 나쁜 말을 하곤 했죠. 남편이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그저 육아휴직을 냈을 뿐인데 꼭 저를 위해 회사를 아예 그만둬버린 것처럼 말이죠. 예로부터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어깨를 펴고 사는 법인데 무슨 여자가 돈을 벌겠다고 저 유난을 부리는지.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밖으로 나돌면 안 되거늘. 에이 어머님, 요즘 집에서 그냥 쉬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요. 요즘엔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아도 일 다니고 해요. 넌 내 아들 집에 들여앉히고 일 다니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니? 조선천지 어디에 남자가 애 본다고 집에서 있고 아녀자가 밖으로 나돌면서 돈을 번단 말이냐? 어머님, 아범이 아예 사표를 쓴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을 쓴 거라고요. 언제든 복직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 볼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머님 뵐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네 마음 편해지라고 나는 할 말도 하면 안 되니? 하여튼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사회생활 좀 한다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끝은 매번 저 모양이니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지더군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저라고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저와는 달리 온종일 아기와 씨름하는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 역시 몸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일하랴 집에 와서 살림하랴 보통 힘든 것이 아닌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절 위해 육아휴직까지 쓴 만큼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최대한 힘든 티를 내지 않고 퇴근하고 나선 남편을 쉬게 하려 노력했는데 저딴 말이나 들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제 기분을 가장 상하게 했던 말은 다름 아닌 이 말이었어요.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사고치게 돼 있다고. 어디 가서 애 뭔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남자, 외간 남자 말이다. 시모는 이미 제가 회사를 다니며 외도나 저지르고 다니는 여자 취급을 해댔고 저는 정말 제 몸에 카메라라도 달아서 제 치열한 하루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서 그래. 특히 엄마 사고방식이 조금 고지식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거야. 당신이 나가서 정말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저렇게 하시는 것뿐이야. 멀쩡한 아들이 집에서 아기 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하셔서 하는 말이지 뭐. 그러니까 당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말이야.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과 상황 앞에서 남편의 위로 섞인 변명을 들리지 않았고 저는 점점 마음이 상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열감기에 걸려 고열이 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래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야. 애 엄마라는 게 애는 뒷전이고 밖으로 나다닌다고 바쁘니 애가 감기나 걸리지. 가뜩이나 아픈 아들을 두고 출근하는 것이 마음도 편치 않고 아들과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고 싶은 심정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딴 소리나 듣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 아들이 눈이 간지러워서 눈만 깜빡거려도 제 탓을 하실 건가요? 애들이 크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애가 크는 과정인 거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틀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제 탓으로만 돌리세요? 저도요, 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회사 다니고 싶은 남편 끌어다 앉힌 것도 아니라고요. 육아휴직을 먼저 내겠다고 말을 꺼낸 사람도 육아휴직을 결정한 사람도 다 남편이니 더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너 이때까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참고 살았니? 입이 무거운 건지 속이 엉큼한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시모는 있는 힘껏 말을 비꼬아대며 비아냥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에게 지지 않고 제 할 말을 해주었어요. 언젠간 그만하겠지 싶어 이때껏 참았는데 계속 참았다간 아들이 다 커서 장가 갈 때까지도 잘 되면 남편 덕분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 탓이라고 할 것 같아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네 탓만 했다고. 남들이 들으면 크게 오해하겠어. 난 전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의 한 말이었단다. 시모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자 그제야 한 발 물러서며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발뺌을 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조금 더 단호하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들 모든 걸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절 미워한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조금 더 조심히 해주세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제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엄마도 애가 아프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때까지 잘 참다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참기만 하면 어머님이 그만했을 것 같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날 한평생 못 살게 굴었을 거라고.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해? 당신이 나서서 막아줄 거 아니면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나 봐.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도 가만히 있어주더라고요. 남편은 알았던 거죠. 제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면 말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더는 이 일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고 시모 역시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티가 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점차 줄어들더군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무사히 아들의 돌잔치를 마치고 난 얼마 뒤였어요. 남편은 슬슬 복직하고자 하고 있었고 아들을 잃은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친정엄마가 알게 된 모양이에요.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진 봐주신다고 먼저 말해주셔서 한숨 돌린 상황이었죠. 남편의 복직이 결정되고 복직의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 역시 맞물리게 되어 같은 사무실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는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겸사겸사 마련한 자리였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남편의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준비된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 낮잠에서 깬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낯을 가리기 시작했던 터라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곧장 전화 남편에게 다가가 안길 거라고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제 아들은 한 여자 직원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눌하지만 정확한 말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 할미 정도는 할 줄 알았고 낯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분명 낯가림이 극에 달해있던 시기였는데 낯선 여자에게 안겨버리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참 의아하더라고요. 어머, 지혜씨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나 보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단번에 지혜씨한테 가서 안기나? 그러게, 엄마라고 하는 말 들었지? 아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지혜씨, 기분이 어때? 처녀가 한순간에 아기 엄마가 되었네. 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엄마가 되는 건가요? 그나저나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한 품에 쏙 들어오는 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저마다 아들의 행동을 보며 귀엽다며 까르르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들을 안고 있는 여자 직원 역시 너스레를 떨며 아들을 더 꽉 안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며 아들이 그 여자 직원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애써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아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었죠. 아들은 그 여자 직원의 무릎에 앉아 끊임없이 그 여자 직원에게 엄마라고 하고 있었고 그 여자 직원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들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선 익숙하다는 듯 아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바닥 주물러주기부터 해서 울다가도 바나나만 주면 뚝 그치는 아이한테 바나나까지 먹이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아들의 특성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여자 직원을 보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여자 분명 내 남편과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거기에다 그런 제 예상을 뒷받침해주듯 남편은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제 가설을 확신하게 되었고 표정 관리에 힘쓰며 무사히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다 보내고 난 후 여전히 제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남편을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엔 99% 정도 그 여자가 그저 직장 동료가 아닐 거란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그거대로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전 표정 관리를 하며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넘겨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은근슬쩍 그 여직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여자 직원 우리 아들 엄청 잘 봐주더라. 아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덕분에 편하게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네. 출근하면 고맙다고 해줘. 들어보니까 조카들이 어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도 잘 보고 애들도 잘 따르고 하는가 보더라. 어찌되었든 당신이 오늘 편했다니 다행이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 들어가서 좀 쉬어. 뒷정리는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혼자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당신은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내가 얼른 끝내고 들어갈게. 그래? 그러면 수고해. 남편은 묻지도 않은 직원의 가족관계까지 설명하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려 하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홈 CCTV 2개를 꺼내들게 되었죠. 무선으로 몰래 숨기기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는 남편이 거실을 치우는 사이 아기 수납장 맨 위 인형들 사이에 숨겼고 하나는 남편이 자는 사이 거실에 있는 수납장 안에 숨겨두었죠.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몇 번이고 확인했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생활을 잘하고 지냈죠. 어느덧 남편의 복직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지만 그때까진 아무리 CCTV를 살펴봐도 그 어떠한 의심스러운 장면이 없더라고요. 의심스럽기는커녕 아들을 보느라 고생인 남편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긴 시간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해봤자 아이와 함께 잠시 단지 내에 산책하러 간다거나 아이와 외출 시간이 길다 싶으면 함께 장을 봐서 오는 듯 양손 가득 먹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자니 괜한 사람을 오해한 것 같아 죄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집에 숨겨왔던 CCTV를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의도치 않은 야근이 생겨 저녁 10시가 넘어가도록 퇴근을 못하던 날이었어요. 남편에겐 야근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말해놓고 아이가 잘 있는지 틈틈이 휴대폰으로 챙겨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라고요. 평소엔 편한 차림으로 집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옷을 신경 쓴다 싶더니 이곳저곳 다니며 탈취제를 뿌리질 않나. 또 심지어는 손도 대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불을 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녁 7시쯤 집에 누군가 찾아온 듯 했고 그 누군가는 저의 예상대로 그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없는 제 집에서 마치 신혼부부라도 되는 양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자기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이고, 혹시 모르잖아. 일도 바쁘기도 했고 그날 주원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내 무릎에 앉는데 내가 태어난 척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눈치가 진짜 없다고. 그날도 무사히 잘 넘겼다고. 자기 덕분에 밥 편하게 먹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니까. 그나저나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엄마라고 하라고 시키긴 했지만 집사람 앞에서도 자기한테 엄마라고 할 줄은 전혀 몰랐잖아. 남편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상간녀를 보고 웃고 있었고 상간녀 역시 남편과 눈을 마주하며 웃는가 싶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경악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참 똑똑하다니까. 주원아, 엄마 해봐. 엄마. 그래 주원아, 지금부터 익혀둬. 네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제 아들을 붙잡고 엄마라고 말하라며 시키고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이 돌아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상간녀는 옷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와선 집 주인인 척 행세를 하는데 정말 집으로 당장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모든 장면을 보는데 왜 제 아들이 상간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는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기특하고 똑똑하다며 아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잠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자 아들은 방에서 혼자 놀고 있으라며 뒷전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은 그저 세상에 둘만 남은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런데 자기야, 자기 정말 이혼할 거야? 너? 자기가 원하면 이혼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 자기는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살았으면 좋겠어? 나야 그러면 좋지.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하게 잡음 없이 해야 해. 당신 부인이 알면 위자료는 둘째치고 우리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집사람은 걱정도 하지 마.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나도 조용히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연하지. 언제까지든 기다릴 테니 이혼하고 오기나 해. 두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치도 못한 채 저와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분노로 몸이 다 떨려왔어요. 그렇게 전 모든 상황들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들을 뺏기지 않고 보호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들어보니 남편은 아들을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척은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다가오는 아들을 밀어내기 바빴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회사를 며칠 쉬기로 하고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비롯된 이혼이기도 하고 상간녀의 행동, 남편이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도를 저지른 점, 거기에다 두 사람의 시간을 보내느라 우는 아들을 그냥 방치한 점 등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지만 더 확실하게 양육권을 가져올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고 시댁에서 확실하게 제 양육권을 확보하기로 했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전 남편 놈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남편과 시모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 시모는 목덜미를 잡고 개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앞에서 누구 얼굴에 손을 대는 게야? 네가 정녕 미친 거야? 어머님,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저를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짜고짜 이러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조금도 짐작이 안 가니? 그만큼 당당한 거야? 아니면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야? 말을 해. 당신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정확히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좀 볼래?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피해자인 척하는 남편을 향해 미리 영상분을 캡처해 뽑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봤는지 남편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당신 아주 대범하더라. 감히 우리 집에서 이딴 짓을 해? 그것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앞에서?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이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짓이냐고. 차라리 애를 맡기고 밖에서나 만나서 놀아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